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남과 부산을 합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경제와 산업 수도로 만드는 경남 부산 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파격적인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보 등을 통해 완전한 지방정부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골자인데요. 부산 경남 양시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 그리고 국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4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남 부산 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흐름 속에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성장해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위기를 뚫고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입니다. 현재 약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해 매년 8조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고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하고 행정기구와 정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와 여당이 지방 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 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선다면 경남과 부산은 지방 분권형 행정통합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또 완전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양시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지만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를 6월 지방선거에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은 글로벌 물류 허브인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중심지, 경남은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미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극 복원해 제2수도권이라는 더 강력한 위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원칙은 우리가 경험한 어느 정부보다 확고합니다. 어쩌면 다시 없을지도 모를 이번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14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시장은 양산의 미래 100년 완성을 내걸고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행정통합청사 유치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과 도시철도 기반 원도심 활성화, AI 첨단도시 구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 양산 균형 발전을 위해 웅상 출장소의 동부청사 격상과 전담부서 신설 추진 방안도 밝혔습니다. 나 전 시장은 결자 해지를 강조하며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완수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책임지는 행정가이고 책임지는 또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그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현재 우리 정책에 담겨 있는 것을 꼭 완성시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와 그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A씨와 배우자 B씨는 4월 초 선거구민의 자택 여러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린 교육 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과 소규모 학교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한 관내 3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력 신장과 디지털 AI 교육 등 12개 영역에서 137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특히 원어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미래형 학습 환경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일자리를 찾아 고향 거제를 떠나야 했던 청년들이 다시 조선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하나오션이 수년간 멈췄던 지역 졸업 예정자 채용을 전격 재개하기로 하면서 침체했던 지역사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용접 실습이 한창인 학생들. 불꽃이 튀는 현장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며 지역 인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던 거제 조선업.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살 때 거제에 이사를 와서 이렇게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르신들이 조선소에서 근무하시고 또 정년퇴직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고향에 살면서 조선소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과 거제시와 우리 학교가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어서 정말 뜻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업에도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수주호황으로 일감이 넘쳐나면서 지역에선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국인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거제시와 하나오션 지역 교육기관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거제대와 거제공고 졸업 예정자는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하나오션의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그 인재들이 또 지역의 활성화,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역 인재가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배경에서 저희가 이러한 MOU를 통해서 이제 인재들이 그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한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는 주거와 복지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에서 직장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결혼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기업이 있는 거제시가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며 지역 경제와 채용의 기회도 되살아난 거제. 청년들이 거제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 조선도시의 새로운 막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사찰내 공사장 구조물에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사찰 입구 보수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석등 윗부분이 떨어지며 옆에 있던 6m 길이의 쇠파이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이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13일 11시 반쯤 사상구 낙동대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 보닛으로 경찰관의 손 부위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6km를 도주하던 A씨는 공사 현장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굴삭기를 추돌하고서야 멈춰섰으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럽 입장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진구의 한 클럽 입구를 막아선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리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을 잇따라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현금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중국인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부산역 인근에서 1차 수거책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 1,100만 원을 압수했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2차 수거책인 B씨를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14일 대한송유관공사 경남지사 부두에서 민관군 합동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LNG 추진선의 선박 간 연료 공급 중 화재와 폭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는 해군과 소방, 환경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오염 방제 등 단계별 대응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대형 방제선과 무인 수상 로봇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두 소방관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다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동료와 유가족은 이들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영정사진 앞에 생전 입었던 정복과 정모가 놓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위패를 어루만지거나 들고 있던 국화를 차마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동료 소방관들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12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연결식이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습니다. 고 박승원, 노태영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증기 폭발과 짙은 연기로 인해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도사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고맙다 선장님, 이렇게 가져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나라 같은 일입니까?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고인은 금소 확고한 직업관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세 자녀를 둔 가장 고 박승원 소방경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고 노태영 소방교. 갑작스러운 이별에 유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관 속에 있는 아빠도 모두 나의 자랑스러운 아빠야. 아빠는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야. 안 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못 볼 거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아려.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화마가 없는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술 한 잔을 기울였으면 좋겠어.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래. 이번 연결식에서는 두 순직대원에게 1기급 특진과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동료들의 마지막 경례 속에 두 대원은 대전 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14일부터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센터는 해운대와 화명 등 관내 6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센터는 주민 1:1 상담과 사업 절차 안내,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센터는 북구 화명 3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며 임시 운영 기간에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방문 상담을, 평일에는 전화 상담을 병행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삶과 문학 세계를 기리는 박경리 기념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14일 재개관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기념관은 전시시설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재단장을 통해 작가의 유년기부터 작품 활동까지를 시대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소설 김약국의 딸들 체험 공간과 오디오북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해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통영시는 작가 탄생 100주년인 올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창원시는 14일 열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누비자가 공공자전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이번 평가에서 누비자는 인지도와 신뢰도, 품질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공영자전거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누비자는 탄소 포인트 제도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 만족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간 580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의 주요 관문이지만 시설 전반이 노후화돼 이용 불편 지적이 잇따랐던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의 이용 환경 개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공사는 이용자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이나 연령, 신체 상태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승차홈과 노선, 매표소 등 필수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교체하고 고객 대기 공간 개선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버스 승강장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년간 방치되어 온 빈 공간은 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쉴 수 있는 북카페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